조계사는 우리나라의 1번지 사찰이라고 그러죠. 1번지 사찰이고 총본산이라고 그럽니다. 총본산이 또 성역화 불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일대 한 부록을 전부 다 성역으로 하기 위해서 불사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 성역파 불사 기간에 또 1호법회 또 오늘 특별히 이제 간음 3일 기도 기간 중에 1번지 사찰의 신도님들의 수준이 이렇게 축원 끝나면은 밖으로 나가는 또 밥 먹는 시간이 되면은 법문 시간이든 뭐든 상관없이 밥 먹는 것이 우선이 되는 이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법회 질서라든지 기도 법당의 질서가 잡혀 있지 않는 사찰이 조계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조계사 신도하면은 적어도 한국 불교의 가장 모범적인 뭐든지 모범적인 모습이 돼야 그래도 1번지 사찰이라고 할 수 있고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 끝났다고 해가지고 가방 싸 짊어지고 집에 또는 밥 먹으러 식당으로 간다. 이건 저 관광객들도 아마 실망을 할 거예요. 그래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법회 시간, 기도, 법회나 기도의 기본 질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에 큰 그 분위기가 있고 기도의 열기가 있고 기도의 질서가 잡히고 그런 질서 속에서 기본적인 질서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이기적으로 자기 볼 일만 다 봤다. 볼 다 본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잔소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싸질머지고 나간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나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11가지를 여러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내 주위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형제입니다. 그리고 부인, 남편, 자식, 그 이웃, 친구, 동료 또는 도반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죠. 물론 부모가 없는 분들은 없겠죠. 지금 현재 생존에 계시든 아니면 돌아가셨던 부모는 다 있습니다. 형제 요즘은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애를 많이 낳자라고 하지만 지금 애를 잘 안 낳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형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결혼한 사람들은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또 부인, 남편 없고 자기 혼자 있겠죠. 결혼한 사람들은 또 자식이 있겠죠. 결혼한 사람은 자식이 없겠죠. 이웃, 친구, 동료. 이웃, 친구, 동료는 다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뭐 이웃과 요즘은 아파트 여기서 건너편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사는 동네에 이웃이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하든 관계를 하지 않든지 간에 이웃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함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가 있죠. 등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것이죠. 부모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수가 없죠. 또 이웃이 없다면 또는 같은 지역민이 없다고 또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이 없다면 내 친구가 없다면 동료가 없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그 드넓은 사막의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 사막의 한 가운데 또 아니면 만경창고의 그 바다의 가운데에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아마 두렵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그런 삶일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나 혼자 햇볕이 쨍쨍 쬐는 곳에 물도 없고요. 그늘도 없고 사람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이렇게 내가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이 꿈이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이 행복할 것이며 그 사람이 희망이 있을 것인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을 주든 주지 않든지 간에 어떤 인간 사회의 인간 관계를 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많다. 이것을 내가 소위 말해서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내 주위에는 부모가 있지요. 부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성장이나 내지는 교육받고 보호받고 살아날 수도 없었겠지요. 스승이 없었다면요. 이웃이 없었다면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친구가 없다면. 이렇게 혼자 외딴 무인도에서 살아나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적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 삶. 그리고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구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원시시대 원시적 삶을 사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 부모, 형제, 이웃, 친척, 동료, 도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 삶을 살 수 있고 문명적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깨달은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고마운 존재가 될 것이며 그리고 정말 소중한 존재로서 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립 갈등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두 번째는 역사, 문명, 사회적 존재다. 나는 역사의 문명, 사회적 존재다. 역사.
문명 사회적 존재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회적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의 공간 속에서 모든 관계를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또한 이 현재의 문명 사회의 문명인으로서의 문명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많은 사람들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무슨 사회냐? 문명 사회. 아주 발달된 사회를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러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우리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역사가 발전이 됐겠으며 이 문명이 이렇게 편리한 문명사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갖고 왔고 우리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 왔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축적해 왔고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그 순간부터 나는 문명인으로 삶을 살 수가 있다. 원시 시대에 아무 사회가 발달되지 않는 그런 자연 원시인의 삶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바로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의 의사의 그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처럼 문명의 음식을 먹고 문명의 이 편리 속에서 이렇게 문명인으로서 이미 문명인으로서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노인이든 어린이든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도 찍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물건도 사고 세계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손안에서 다 하고 있죠. 옛날에는 어디 정보를 얻으려면 그곳에 가야 되고 또 어디를 보려면 그곳에 가야 되고 이렇게 됐죠. 자동차가 없을 때는 걸어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세계가 내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다 지금은 마이카 시대 차를 타고 다니고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에 다 가고 싶은 데로 다 가고 병 나면 다 치료하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냐? 아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잘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문명인으로서의 이 편리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선조가 그 수많은 역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이 사회라는 거죠.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편리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 문명적 존재다는 거죠. 이러한 역사, 이러한 문명이 우리 삶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어쩌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문명, 역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마움을 알았는데 이걸 조상에게 고마운 줄 알고 조상에게 존중하고 조상을 존경하는 제사도 지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가 조상이 없었다면 이러한 훌륭한 법당, 이러한 훌륭한 사회, 이러한 풍요로운 나라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상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조상을 생각하지도 않고
조상의 나에게 이로움을 또는 귀찮게 한다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 제사 안 지내기 위해서 다른 종교로 가고 제사 안 지는 이런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이기주의자로 돌아갈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선망 조상님들에게 이 역사, 이 사회를 이렇게 잘 가꿔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에 간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소홀히 내지는 등한히 또는 가치가 없는 걸로 오직 자기 욕망만 채우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 문명이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그런 역사적 또는 문명적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삶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또는 우리에게는 국가가 주어져 있어요. 국가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앞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문명사회가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내가 그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있는. 이 국가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국가가 없으면은 나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가 없으면은 내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문화의 교육이라든지 보호라든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그 어린이 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 교육비 다 지원을 하고 의무 교육으로 다 하겠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늙으면은 이 거동이 불편하면 전부 다 노인 요양원의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지원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일반 가정에서도 아주 어려운 가정은 국가가 일정 정도 그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하겠다. 또 국가가 자연재해를 만나면은 그 자연재해 일어나는 그 지역에 특별한 무슨 조치를 취해서 거기에 복구나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외침을 막아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국가가 우리들에게 정말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안정적 모든 지원 조치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죠. 사회 질서 이것도 국가가 다 질서도 잡고 그 누구든지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죠. 정부 국가라는 것이죠. 이런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국가가 없으면은 어떤 사람처럼 돼요? 지금 아프리카인가요? 아프리카 쪽, 중동 그쪽에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니까 다 다른 나라로 피난인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난민들이 있잖아요. 난민이 유럽에 가가지고 천대를 받는 거 보세요. 거기에서 차별을 받는 거 보십시오.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가가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일제시대 때 우리는 국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누나들이 끌려가가지고 전쟁의 노리개가 됐는 것이죠. 또 우리의 선조들이 끌어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총알바지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 정부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 민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개 했어요? 3개 했습니다. 3개.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지금 3개까지 얘기했어요. 국가, 나를 보호해주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평등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국가가 다 평등, 기회 균등, 평등 그러한 국가는 아니죠. 요즘 보면은 우리 지구상의 국가 중에 몇 가의 국가를 빼놓고는 거의 다 차별적 억압, 독재 이러한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중에 상위 계급 중에 속한다는 거죠. 이 국가, 기회가 균등하고 평등하고 안정되는 그 삶을 유지해주고 보호해주고 교육. 그러나 지금 요즘 불만이 많죠. 교육 균등, 기회 균등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높은 사람 자제들은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차별적 사회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는 기회 균등 또는 보호 또는 보장, 지원 이런 것들이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가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4번째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뭐냐? 자연환경이다. 자연환경. 저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은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척박한 그런 것이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수질도 악화되어 있고 또는 농사도 잘 안 되고 또는 전쟁만 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나 자연 환경이 정말 열악한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중동 지방이라든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북으로 비록 갈라졌지 있지만 또 핵을 가지고 뭐라고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가와 자연 환경들이 안정되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 환경 오염되는 것이 수없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그런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설악산에서부터 지금 이제 남쪽으로 단풍이 들어서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단풍 놀이를 가보셔야죠. 북한산 가보셨죠? 가면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경치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조금만 경기도 떠넘어가 보면 산속에 산 계곡물이 얼마나 맑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자연, 땅, 하늘, 물, 태양, 그리고 공간 또는 공기 또는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의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생명과 직결돼서 이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누구에게 평등하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조금 더 좋게 다른 사람에게는 더 덜 좋게가 아니라 다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고마우냐 이거죠. 자연환경의 수질이 다 오염돼서 먹을 수가 없는 것. 저 아프리카 땅 같은 게 가보면은 도저히 물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생명 수명이 40대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들은 걸러 먹든 하든 어떤 간에 자연 환경이 그래도 깨끗해서 지금 100세 시대까지 살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환경이 얼마나, 이 국화 것도 얼마나 많이 잘 가꿔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름답습니까? 우리 마음을 힐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공포진 자연 환경,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 환경입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뭔가 하고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뭐가 나에게 또 주어져 있냐? 시간이 주어져 있다. 시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죽는 그 시간, 그 시기까지는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다. 시간이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삼성의 그 갤럭시 7인가요? 갤럭시 노트 7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배터리가 잘못돼 가지고 정말 수거를 해서 이제 그걸 생산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 갤럭시 다음 게 7이 아니라 8 갤럭시 8이 나올 내년 1월 연초라고 그랬죠. 근데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이 지나가는 요 시간 때문에 삼성이 그 아이폰하고 경쟁해서 세계에서 벌어들일 돈이 얼마나인 줄 아세요? 벌어들이지 못하는 돈이. 아이폰을 앞질렀던 삼성이 갤럭시가 그 폭발되는 바람에 인해서 그것을 생산 중단하고 다 그 리콜해서 바꿔주고 보상해주고 이런 돈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갤럭시를 팔지 못해가지고 벌지 못한 돈들이 얼마나, 우리의 이 계산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10조가 뭐예요? 10조, 20조예요. 그 손해가 나는 거예요. 요 시간을 얼마나 땡기느냐에 따라서 덜 손해가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아이폰을 그 갤럭시 그 핸드폰을 만들어내려면은 3개월 또는 1년간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이 시간을 땡길 수만 있다면은 몇 조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고 몇 조를 손해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태어나서 어른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게 쭉 이 시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쉬지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 막 엄청 바쁘게 살고 있는데 참 우리들이 모두에게는 이 생명과 같은 소중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는, 이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실패와 성공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시간을 정말로 생산적으로 소중하게 쓰는 사람들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세월 낭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을 사는 것이죠. 시간.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시간,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이 소중함,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잘 활용해야 한다. 이 시간은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성공,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이 이 시간 속에서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식을.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허송세월 술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0조 이상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 기업에게 있어서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시간이 얼마나 있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다 하지 못했다. 시간이 없어서 뭘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거죠. 성공을 하든 못하든 시간을 정말로 짬지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낸 사람들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은, 그 인생은. 그러나 시간이 소중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허송하게 보는 사람들은 정말 허무한 거죠. 다 허무하시죠?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왔지? 내 이 시간을 청춘으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한번 좀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돌릴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돌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만큼 누구든지 다 돌리려고 할 만큼 그 시간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왔었고 지금도 주어져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자기 이기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좋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사랑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뭔가 더불어 살아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또는 찬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인간적 가치, 인간의 의미가, 인간의 그 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르게 그냥 먼저 가신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소중해서 시간을 소중하게 쓰려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소중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깨달은다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야,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 사람들은 손해났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익받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시간이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산용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 살아있는 동안만이 이 소중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다.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앞에서 얘기한 5가지 시간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국가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역사, 문명사회도 누구에게나 다 문명사회 속에서 역사적 존재예요. 역사적 존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부모, 형제, 부인, 남편, 자식, 이웃, 친구, 동료, 도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면 다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그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형편없는 종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도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인생의 좌우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시간처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공덕은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공덕은. 일체유심지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우고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고독하면 고독하고 마음이 화나 있으면 화나 있고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잘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유 없으면은 여유 없이 시간적 여유 없이 마음의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은 늘 허둥지둥하고 사는 것이죠.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쓰면 부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잘 쓰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유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마음을 잘 쓰면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배려할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어요. 마음을 잘 못 쓰면 너무 화나고 찡그려 있고 신경질 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마음.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체 유심조에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마음, 그 공덕이 무궁무진한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적은 무상하다고 그랬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금, 보물 이런 게 전부가 다 자기에게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가치가 없고 무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음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몸이죠, 몸. 육체는 인간의 생명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육체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가지고 있는 6가지가 육체,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은 그만큼 중요해요. 몸의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이, 우리 생명이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개개인에게는 아무 이 세상이 문명사회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고 뭐고 마음이고 부모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몸이 없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그렇고 몸이 죽을 때가 다 돼도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을 잘 쓰면 젊었을 때 의로운 일을 성공하는 일들이 있고 시간을 잘 쓴다는 것은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이고 마음과 시간을 잘 쓴다는 것은 우리가 젊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육체,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인간이 있을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마음, 육체, 시간, 자연환경, 우리 국가, 역사, 문명사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있죠. 8번째가 뭐예요? 8번째가 재산이에요. 재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재물 없어요. 집도 절도 없어요. 집은 없어도 절은 있을 거예요. 여기 와 있잖아요. 어쨌든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얼마나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진다. 재물은 현실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에 매우 이 현실적 사회적 삶을 살 수 있는 토대이고 아주 근거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 밥 잘하셨죠? 밥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죠. 밥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 여기 여성분들은 밥 다 잘할 거예요. 밥 못하면 밥 못해 먹는 거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어디 분야에 근무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재능이 있고 또는 다른 데에 다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전문 분야에 재능이 있어요. 요즘은 재물이 없으면 재능 기부를
하자. 재능 기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자라고 하는 뭐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한테 운전을 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또 밥을 잘하는 사람은 밥을 잘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를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서 사람들한테 안내를 뭐 포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재능이죠. 뭐 학문을 잘하는 사람은 학문. 이래서 이 재능이 바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는 것이죠. 근원이다. 재능이. 인간이 원시시대에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도구와 불을 사용함으로 있어서 그 고래, 이제 이 뇌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또 인간이 발전하고, 이 뇌의 기능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그 농경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유목민이 정착 생활을 하기도 하고, 도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또는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능. 이렇게 이 사회를 문명 사회로 가꿀 수 있는 근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재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또 가지고 있네요. 9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모자라가지고 또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이 법당에 와서 제일 많이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성.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불성을.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불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 불성을 잘 수행을 통해서 잘 가꾸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고 수행을 통해서 자비를 실현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역사적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성. 불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무한한 가능성.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능도 무한한 거예요.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능도 무한하고, 그 무한한 기능에 의해서 우리 사회 역사 발전도 무한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역사가 변해 왔어요. 이 문명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역사가 그렇게 발전하고 변화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든 거냐?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왜 그렇게 많은 역사를 발전시켜 왔느냐? 불성,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무한히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 꿈을 꾸고 또는 희망적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원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이것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11가지를 간추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11가지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많을 수도 있다. 아시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고통. 고통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에서도 얘기는 고뇌와 고통은 근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시죠? 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고통이 많잖아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왜 고통스러운가? 우리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욕망 충족이 제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욕망 충족이 제일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를 한다면은, 나란 어떤 존재인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나다. 그리고 나는 역사적 존재이며 문명 사회인이다. 사회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나에게는 주어져 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자연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시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냐. 그 시간의 가치를 정말 만들어 가려면 한이 없는 중요한 시간의 가치, 그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무엇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역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사회도, 이 모든 행복도 만들어낼 수 있고 고통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체, 생명.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그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적에서 가치가,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재물이 있지만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다. 적든 많든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재능 가지고 있다. 재물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재능은 다, 문명인으로서는 재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개발하면 다 또 재능이 있어요.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있고 내가 스스로 받는 고통이 있는 이 고통을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9가지, 불성과 재능과 재물과 육체와 마음, 시간, 자연환경, 국가, 그리고 역사적 존재, 그리고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이 10가지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다. 고통은 어디서 오냐? 자기 어리석음에서도 오는 것이지만 사회 구조 속에서도 오는 고통이 있다.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이 10가지를 다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10가지의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때문에 뭐 하느냐? 희망을 안 갖고 좌절하고 또는 자살을 하는 거죠. 자살을.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10가지 정말로 소중한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이 마지막에 한 가지 고통, 사회적 불합리, 여기에서 오는 고통, 자기 어리석음에서 오는 고통, 이 고통 때문에 희망을 안 가지고 좌절하고 다음에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살을 선택하지 말고 좌절을 하지 말라.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재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재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 무궁무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 정말로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자연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또는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길러주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선조들의 공덕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한 문명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주위에는 부모, 형제, 이웃이 다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이런 10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고통 하나 때문에 좌절하고 자살을 하느냐 이거죠. 왜 고통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소중한 10가지를 의미 없이 만들어버렸냐 하는 것이죠. 이 10가지의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고통에 의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을 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10가지의 소중한 것들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희망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 본래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